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에서 한국인 엄마가 준비한 도시락을 본 학생들이 이런 걸 먹는다고? 라며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검은색 종이에 돌돌 말린 낯선 음식에 당황하던 아이들은 한 입 맛본 순간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기 도시락과 바꿔 먹자고 난리가 나더니 집에 가서는 엄마에게 만들어 달라고 졸라대기까지 했다는데요. 과연 이 한국식 도시락이 어떻게 영국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영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서울에서 살던 평범한 여자였어요. 퇴근 시간 지하철역 앞 포장마차에서 먹는 어묵 국물 한 컵과 아파트 단지 앞 분식집의 매콤한 떡볶이 냄새, 그리고 동네 슈퍼 아저씨의 또 안내하는 친근한 인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런던의 새 집 창가에 서서 낯선 거리를 바라보고 있자니 그저 이방인 같은 기분이에요. 엄마, 색연필을 못 찾겠어요. 딸 유진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런던에서는 하루에도 3번씩 우산을 폈다 접었다 해요. 두 번째 서랍을 확인해봐 제가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가 아직 페인트 냄새가 가시지 않은 이 집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저희 삶은 제 남편 마이클이 승진하면서 통째로 뒤바뀌었어요. 마이클은 큰 미국 기술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에서 그에게 런던 근처의 사무실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야, 그가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고 우리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결국 저희는 런던으로 오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요리 전문가입니다. 수년간 저는 우리 전통 음식과 요리법을 연구했어요. 제 손은 시금치에 들어갈 참기름의 완벽한 양을 알고 있고 제 코는 김치가 딱 알맞게 발효됐을 때를 알 수 있습니다. 불고기와 삼겹살만 한국 음식으로 아는 나라에서 내 요리 실력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서 보니 오늘은 마이클이 일찍 퇴근했네요. 동네를 처음 둘러보니 어땠어? 그가 젖은 코트를 문 옆에 걸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오늘 슈퍼마켓 직원에게 고춧가루를 찾는다고 했더니 알아듣지 못해 결국 휴대폰 번역기를 꺼냈던 이야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2번이나 지나쳐서 30분을 더 걸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요? 아직 좀 더 지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어요. 20분 정도 거리의 작은 아시안 마켓을 갔었는데 한국 재료가 좀 있었지만 고춧가루와 들기름은 찾을 수 없더라고요. 마이클이 저를 안아줬어요. 점점 나아질 거야, 약속할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기억해. 우리는 유진이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12살 딸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이는 원어민들에게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고 서울에서는 줄 수 없었던 기회들이 필요해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죠. 유진아, 아빠 오셨다. 저는 계단 위로 소리쳤어요. 유진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겨우 알아듣고 쉬는 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던 첫 주였나 봐요. 오늘 학교 어땠어? 마이클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한숨과 함께 어깨를 으쓱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냥. 애들은 괜찮고 선생님들도 친절해요. 근데 음식이 끔찍했어요. 어떻게 끔찍했는데? 저는 갑자기 관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항상 같은 지루한 음식이에요. 생선 튀김이랑 감자 튀김. 소스가 거의 없는 스파게티. 심심한 샌드위치. 진짜 음식이 그리워요.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진짜 음식이란? 한국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한 방법이 유진이가 고향과 연결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가져갈 특별한 점심을 만들어줄까? 제가 제안했어요. 유진이는 의심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다른 애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딸이 언제부터 한국인이라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피부색부터 다른 12살 아이에게 이상한 음식이라는 딱지는 더 큰 부담이겠죠. 그날 밤 유진이가 잠든 후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영국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한국 도시락 메뉴를 하나하나 적었어요. 김밥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었어요.
당근의 주황색, 시금치의 초록색, 계란의 노란색, 소고기의 갈색이 들어간 김밥은 영국 학교 식당의 밋밋한 음식들 사이에서 분명 눈에 띌 거예요. 게다가 손으로 집어먹기 쉬우니 포크와 나이프 없이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저는 연신칼을 움직여 당근을 잘게 채 썰고 데친 시금치에 간장 한 방울, 참기름 한 방울,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무쳤어요. 달군 프라이팬에 계란물을 부어 얇게 지단을 붙였고 소고기는 간장 2스푼,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중간불에서 5분간 볶았습니다. 식은 밥에 참기름을 조금 넣고 김 위에 얇게 펴 발랐어요. 애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유진이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쨌든 너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유진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하루 종일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녁에 유진이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믿을 거예요. 그녀가 외쳤어요. 모두가 김밥을 좋아했어요. 에마라는 애가 물어봐서 한 조각을 줬더니 맛있다고 했고 다른 애들도 다 먹어보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도 레시피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런던에 온 이후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내일 더 만들어줄까? 나눠 먹을 만큼. 네, 에마가 김밥 2조각과 초콜릿 푸딩컵을 바꾸자고 했어요. 유진이가 친구들 반응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서툰 영어보다 더 정확한 소통 방법이에요. 낯선 학교에서 말도 통하지 않던 제 딸이 김밥 몇 조각으로 첫 친구를 사귀었네요. 다음날 아침 저는 5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런던의 2월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마이크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어요. 부엌으로 발소리를 죽여 걸어갔습니다. 오늘 할 일은 명확했어요. 유진이가 친구들에게 나눠줄 김밥을 푸짐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형광등을 켜고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먼저 불려둔 쌀을 확인했어요. 쌀을 체에 받아 찬물로 3번 헹군 다음 밥솥에 넣고 물을 평소보다 적게 부었어요. 김밥용 밥은 더 찰기가 있어야 하니까요. 밥을 짓는 동안 속재료들을 준비했어요. 당근채 썰기, 시금치 데치기, 계란말이 부치기, 어제 조리해둔 소고기 장조림 꺼내기까지. 각 재료마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유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문간에 서 있었어요. 네가 친구들과 나눠 먹을 김밥을 만들려고 일어났어. 유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런던에 온 이후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유진이가 항상 바빠서 저와 함께 부엌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 낯선 땅에서 우리 모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만들었어요. 제가 유진이에게 김 위에 밥 펴는 법, 속재료 넣는 법, 말아서 자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3종류의 김밥을 만들었어요. 소고기 김밥, 참치마요 김밥, 채식주의자용 두부 김밥까지.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아이들이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되기 마련이지. 유진이는 김밥 30개를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학교 가기 전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잊지 마,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역사야.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해줘. 유진이는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12살 아이에게 다르다는 것은 큰 부담이니까요. 하루 종일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유진이 생각뿐이었어요. 아이들 반응이 걱정됐죠. 유진이가 점심시간에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오후 3시 30분 창가에서 유진이를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유진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여기 에마예요. 제가 김밥을 보여주었더니 맛있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에마는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도시락이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엔 검은 김이 이상해 보였지만 맛은 좋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핫초코를 만들어 주었어요. 김밥은 대성공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몇몇 아이들이 의아해했지만 에마가 먼저 맛보고 맛있다고 하자 모두가 맛보고 싶어 했다네요. 급식 담당자인 스미스 씨도 한 조각을 맛보았대요. 스미스 씨가 학교 급식보다 100배는 건강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유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에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엄마도 이런 건강한 도시락 레시피를 알면 좋아할 거예요. 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쩌면 한국 음식이 유진이의 적응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마가 간 후 유진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 주에 급식 개선 회의가 열린대요. 스미스 씨가 메뉴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일부 부모님들은 반대한대요.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야. 특히 음식 취향은 더 그렇지. 유진이가 깊은 눈빛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아이들이 김밥을 좋아한 것처럼요? 맞아. 사실 가장 무서운 건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야.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을 떠나온 후 처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요리로 유진이의 학교 생활을 돕고 우리 가족의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을 위해 여러 도시락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유부초밥, 떡갈비 같은 아이들이 좋아할 음식들이요. 처음엔 그저 딸의 적응을 돕기 위한 작은 시도였는데 이 김밥 몇 줄이 우리 가족의 런던 생활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유진이를 위해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아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5시 30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처음엔 김밥만 쌌는데 이제는 유부초밥, 작은 반찬까지 다양하게 준비해요. 오늘은 간단한 비빔밥에 도전했어요. 밥 위에 데친 시금치, 볶은 당근, 절인 오이, 양념한 소고기를 올리고 고추장은 따로 담았습니다. 당근을 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영 씨 되시나요? 유진이 학교 급식실 담당자 스미스입니다. 식칼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오늘 오전에 시간 되시면 학교에 오셔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유진이 도시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 영어 실력으로 설명하기가 걱정됐지만 남편은 전화로 요리는 국제 언어야. 보여주면 돼. 당신 김치볶음밥은 회사 파티에서도 인기 최고였잖아 라며 용기를 줬어요. 11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장바구니 2개의 재료와 도구를 가득 챙겨갔어요. 현관에서 스미스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가 큰 중년 남성이었는데 머리는 벗겨졌지만 미소가 친절했습니다. 학교 주방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커다란 오븐, 대형 냉장고, 긴 조리대가 있었고 주방 직원들이 흰 유니폼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서영 씨, 유진이 어머니세요. 요즘 인기 있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긴장된 미소로 인사했어요.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요. 보통 밥과 여러 반찬이 들어가죠. 영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김 위에 참기름밥을 펴고 준비한 재료를 차례로 올려 돌돌 말아 잘랐습니다. 직원들이 신기해하며 질문했어요. 이 검은 것은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자르나요? 그 밥은 왜 이렇게 윤기가 나나요? 스미스 씨가 김밥을 맛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때 주방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금발의 40대 여성이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스미스 씨,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스미스 씨가 긴장했어요. 제시카 씨, 이분은 서영 씨예요. 한국 요리를 소개해주고 계세요. 제시카 씨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훑어봤어요. 위원회 승인을 받았나요? 우리 학교는 영양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요. 메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중이에요.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서요. 관심이 있다고 영양적으로 적합하단 뜻은 아니죠. 그녀는 조금 불쾌한 표정으로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뭐죠? 무슨 재료가 들어있나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숨고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쌀, 김이라는 해초 그리고 각종 채소와 소고기입니다. 모두 신선한 재료예요. 인공 첨가물 없이요. 제시카 씨는 김밥을 맛보지도 않고 접시에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을 냅킨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메뉴 변경 전에 위원회 논의가 필요해요. 영국 학생들에겐 영국식 급식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스미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제시카 씨는 위원회 회장인데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이해해요. 그날 오후 유진이가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엄마, 온 학교가 엄마 요리 얘기로 떠들썩해요.
스미스 씨가 한국 음식을 급식에 추가하고 싶대요. 정말? 저는 제시카 씨의 차가운 표정이 아직 생각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님들이 반대한대요. 다음 주 수요일에 특별회의가 열린대요. 전통 영국 급식파와 새로운 세계 음식파로 의견이 갈렸대요.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작은 도시락이 학교 전체 논쟁으로 번졌네요. 그냥 내 아이 도시락만 챙길 걸 싶다가도 우리 음식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어요. 엄마 회의에 가실 거예요? 유진이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2주 전 이상한 도시락 보내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딸이 이제는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응, 갈 거야. 우리 음식은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받을 가치가 있어.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다음 주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단지 맛있는 것을 넘어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 세계 조화까지 고려하는 식단. 이 모든 깊이를 어떻게 서툰 영어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새벽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다는 속담처럼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보여주고 맛보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회의를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서 영어로 연습하고 메모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제 어설픈 영어로 학부모들 앞에서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 그만 걱정하세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고 꼭 음식을 가져가세요. 맛있는 음식은 언어보다 더 잘 통하니까요. 회의 전날 저는 하루 종일 요리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시금치, 나물, 단무지 같은 다양한 음식을 한 입 크기로 준비했어요. 밤 12시까지 모든 음식의 간을 맞추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회의 당일 런던 특유의 비가 쏟아졌어요. 음식이 식지 않도록 보온 용기와 얼음팩을 적절히 사용해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마이클이 학교까지 태워주었어요. 같이 들어갈까?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강당에 들어서자 이미 자리가 거의 다 찼더라고요. 스미스 씨가 다가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서영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쪽 테이블에 음식을 진열하시면 됩니다. 제시카 씨가 마이크를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학교 급식의 국제적 메뉴 추가 제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녀의 어조에는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학교 메뉴는 15년간 잘 유지되어 왔고 영국 교육부의 영양 지침을 충족합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몇몇 학부모들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긴장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스미스 씨가 일어났어요. 현재 급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40%에 달하고 학생들이 채소를 거의 먹지 않아요. 그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한국 도시락을 먹고 나서 채소를 안 좋아하던 학생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한 어머니가 발언했어요. 제 아들은 평생 시금치를 안 먹었는데 갑자기 유진이 도시락에 초록색 나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놀랐어요. 반면 다른 학부모는 우려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 아닌가요? 다음 주면 또 다른 것에 관심 갈 거예요. 아이들 기분에 따라 매번 학교 급식을 바꿀 수는 없죠. 알레르기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 뒤쪽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외국 음식에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애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논쟁이 격해지자 제시카 씨가 마이크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심호흡 후 다시 말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강당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영입니다. 2달 전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런던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마트에서 식재료를 찾는 것부터 버스 노선을 이해하는 것까지 특히 제 딸이 새 학교에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을 몰라 많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음식으로 표현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죠. 각 반찬마다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가도록 색깔과 맛을 균형 있게 준비합니다. 이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유진이가 한국 도시락을 가져가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호기심을 갖고 나누며 대화하기 시작했죠. 음식이 문화 간 다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논쟁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나누고 싶어요. 결정하기 전에 직접 맛보시고 아이들이 왜 관심을 보이는지 느껴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스미스 씨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따라했어요. 제시카 씨는 당황하면서도 음식을 맛보는 정도는 괜찮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줄지어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각 음식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불고기예요. 간장, 설탕, 마늘로 양념한 소고기죠. 이건 잡채인데 당면에 여러 채소를 볶은 거예요. 모두 맛있다며 레시피를 물었어요. 심지어 제시카 씨도 김밥을 조심스레 맛보더니 의외로 괜찮네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세계 음식의 날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월 1회 다양한 문화권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로 한국 음식부터 시작하자는 거였죠. 이건 영국 음식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이야기하는 기회입니다. 제시카 씨가 투표를 요청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찬성했어요. 세계 음식의 날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고 저는 메뉴 계획 자문위원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학부모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한국 식당 추천해주세요. 이 소스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우리 집에 와서 요리 좀 가르쳐 주실래요? 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런던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곳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국식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서 받아들여진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내 말이 맞았어. 음식은 말보다 더 큰 힘이 있구나. 그렇죠?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음식은 스스로 이야기한다고요. 맞아, 눈시울이 붉어지며 속삭였어요. 오늘 우리 음식이 우리를 대신해 참 많은 이야기를 했네. 대회의가 있은 지 2주 후 저는 제 이름이 수놓인 하얀 앞치마를 입고 학교 급식실 주방에 서 있었어요. 주방 직원들이 비빔밥 만드는 법을 시연하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유진이 학교에서 첫 한국 음식의 날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밥 위에 야채들을 따로 올려야 해요. 저는 밥 위에 당근, 시금치, 숙주나물, 버섯을 색깔별로 놓으며 설명했어요. 처음엔 예쁘게 보이다가 비벼 먹으면 색다르죠. 스미스 씨가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도왔고 제시카 씨도 요즘은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아들이 불고기를 먹고 싶어 해서요라며 레시피를 물어보더라고요. 한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놀라웠어요. 12시에 급식실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비빔밥, 불고기, 잡채, 순한 김치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색감과 향기에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이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유진이가 맨 앞에서 친구들에게 설명했어요. 이건 비빔밥이야. 처음엔 예쁘게 보다가 비벼 먹는 거야. 저건 불고기. 2달 전만 해도 도시락을 부끄러워하던 아이가 이젠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에마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고추장을 조심스럽게 살짝 찍어 맛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불고기를 먹은 남자아이들은 와 하고 감탄했고 비빔밥을 먹은 여자아이들은 놀란 듯 미소 지었어요. 일부는 김치를 조심스레 맛보았지만 대부분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찬을 섞어서 먹는 방법, 젓가락 사용법까지 서로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소고기 맛있어요. 채소가 이렇게 맛있다니.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 후 식판을 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평소보다 훨씬 적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놀란 듯 했어요. 오늘은 대성공이었어요. 아이들이 야채를 거의 다 먹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엔 음식물 쓰레기통이 넘치는데 오늘은 반도 차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좋아해줘서 다행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 런던에 왔을 때 느꼈던 이방인 같은 기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실 제안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문화음식 어드바이저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세계 각국 음식을 소개하는 날을 만들고 싶어요. 제안을 받아주신다면 소정의 사례도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어가 서툴러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면 긴장이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충분히 좋아요. 음식은 말보다 더 직접적인 언어니까요. 그리고 유진이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정성껏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차렸어요. 평범한 한국 가정식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이클과 유진이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유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친구들이 엄마 음식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제가 대답했어요. 너도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제안을 받아들일 거야?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주방을 둘러보니 한국 고추장과 된장 옆에 영국 올리브오일과 파스타가 나란히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요. 네, 그럴 거예요.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오늘은 지역 신문사에서 문화를 잇는 급식, 한국 어머니의 도시락이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러 왔어요. 유진이는 처음엔 그냥 엄마 도시락이었는데 이젠 온 학교가 다른 나라 음식을 배워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변화를 예상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전혀요. 그저 딸이 고향 음식을 그리워할까봐 도시락을 준비한 평범한 엄마였어요. 하지만 음식에는 신기한 힘이 있나 봐요. 런던의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면서 우리 집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마당에는 고추와 깻잎, 상추 모종을 심었고 부엌 창가에는 파와 쪽파가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친구들이 놀러오면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며 깔깔 웃었고 주말이면 마이클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김치 담그기를 도왔어요. 학교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날 성공 이후 인도 카레의 날, 자메이카 전통 요리의 날, 이탈리아 파스타의 날이 연이어 열렸어요. 각 나라 부모님들이 자국의 음식을 소개하며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처음엔 도시락 가져가기 싫다고 했었는데 유진이가 말했어요. 이제는 다른 게 오히려 특별하다는 걸 알아요. 에마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맞아, 다름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음식은 그 시작점일 뿐이지. 단순한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 곳에 뿌리내리게 도왔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상의 선택들이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나 봅니다. 우리 가족의 런던 생활은 이제 막 진짜로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